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에서 증권보험 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민기 수석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26년 증권보험 업종 전망,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 업종 투자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업종을 돌고 있는 매크로 환경 가장 좀 중요한 지표인 금리 동향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후퇴되면서 단기 채권은 물론이고 장기 채권까지 전 부분 채권의 금리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변화에 따른 업황의 변화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증권보험 업종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증권업종 주가가 굉장히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 안에서 좀 가장 아웃퍼폼을 했고요. 증권사들 거래대금을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때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4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21년, 즉 동학개미 운동이 이뤄졌다라고 일컬어지는 2021년 1월의 시기를 제외했을 때보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강력한 증시 유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년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의 강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의 사이클, 즉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사이클과 올해의 사이클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가지 다른 부분은 회전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회전율이란 것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결과적으로는 21년의 경우에는 회전율 자체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을 끌어올리는 장세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은 평균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거래대금은 올라온, 즉 시가총액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해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그것을 따라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코스피 타겟, 저희 하우스뷰가 5,000포인트 가량을 연말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올해 대비로도 내년에 거래대금 차원의 업사이드는 약 30%가 베이스 케이스 상으로도 도출이 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해서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같은 이 증시 주변 자금 금액들을 통해서 이자 부자산에 이것을 매칭을 해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 증시 주변 자금 또한 사상 최대치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권의 이자 수익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870억 달러 또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원래부터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 10월 기준으로 보면 이 추석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멈추는 기간에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의 이 투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황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커리지 지표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장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해왔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상승된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브로커리지 외에도 이 좌측에 보시는 운용손익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금리 하락기에 채권 운용손익이 증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별로 들고 있는 주식성 자산의 평가이익이 올라간 측면들도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이 높은 기저효에 따른 부담으로 작동할 요인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증권사가 조달하는 조달금리 같은 경우에도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를 따라서 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증권사별 평균적인 이자 마진은 조금씩은 축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어음이라든지 IMA 같은 증권사별로 이제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이 기업금융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모험자본 시장에 예상이 되는 자금 공급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4개 증권사의 트랙 레코드를 살펴볼 때 회사별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달랐더라. 이것은 역량의 차이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얼마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이냐 또는 회사별로 얼마만큼 조달과 자산 운용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타겟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조달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비즈니스가 있었을 때 그 비즈니스에 대한 회사별 스탠스를 파악한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 기여도 발행업 내지는 IMA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대금, 즉 리테일 브로커리지 비즈니스는 올해 대비로도 우호적인 환경을 거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운용손익의 기저가 너무 높고 내년에 우리가 운용손익의 궤적이 어떻게 될지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운용손익 관련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저희 커버리지 종목 안에서는 결국은 브로커리지 비즈니스의 이 익스포저가 높은, 즉 또는 이제 점유율이 높은 상위사,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해의 주가가 좀 올라왔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실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즉 ROE가 좀 차별화된 종목군 안에서 선정해서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키움증권, 브로커리지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도가 내년에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 ROE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즉 PBR이 괴리가 일부 좀 존재하는,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키움이나 또 한국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이 증권업종 안에서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리와 연관돼서 또 보험업종 연간 전망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과는 다르게 금융업종 내지는 전체적인 증시 안에서 시장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보험사들의 실적일 텐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분기 예실차 손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예상과 예상보험금과 실제 보험금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예실차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올해로 넘어와서 이 예실차 손익의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고 규모가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보험금 대비 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봤을 때 이 보험사들의 위험 손해율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근 한 5년 내에 가장 높은 손해율, 거의 100%에 근접하는 손해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올해를 기점으로는 발생하고 있는 손해액이 예상 손해액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손해율이 오르고 예실차 손익이 나빠지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보험업종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손해율이 악화된 사이클을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이클이 2017년부터 2019년 내지는 2010년대 후반에 이 경쟁 구도에서 비롯됐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17년에서 2019년에 특히 손해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이 신계약 마켓시어 경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한 반년 정도의 사이클 시차를 두고 회사별로 위험 손해율이 좀 빠르게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손해율 상승을 경쟁 심화 하나로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회사별로 이 보험 마켓쉐어를 확대하는 과정 안에서는 보험료를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더라이팅, 즉 인수심사 기준을 일부 좀 완화를 하는 경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쟁 심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과거의 사례가 존재를 했었다라는 사례 레퍼런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경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IFRS 17, 즉 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입니다. 그럼 23년 이후로 보험사별로 신계약 물량이 좀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좀 빠르게 신계약 물량이 상승을 하고 또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내년에 이 보험사들의 보험 손익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이란 게 굉장히 좀 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최소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이 판단 방향성을 잡으면 쉽게 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손익 관점에서 거의 플랫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 손익 자체가 늘어난다고 저희는 추정을 잡아놨지만 이쪽에는 사실 일회성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관련된 소송 관련 비용들이 내년에는 좀 환입이 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보험 손익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보험업종 안에서는 가장 좀 방어력이 높은 종목, 즉 디펜시브한 스탁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수익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상보험금 대비 실제보험금, 즉 얼마만큼 이 예상보험금을 보수적으로 잡아놔서 실제보험금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방어를 잘 할 수 있겠냐가 먼저 첫 번째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커버리지 종목 안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가 이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예상보험금을 타 보험사보다는 좀 높게 버퍼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좀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 금융업종 안에 아무래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저하는 정책, 또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보험사들의 자본 적정성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투자 의견 판단의 가장 메인 키였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 화재 거기에 DB손해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위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의 사실은 킥스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예상이 되는 추가적인 좀 주저하는 정책의 업그레이드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본 적정성에 기반한 또 투자, 또 종목 성정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증권보험 업종 연간 전망 내용을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모두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